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에 제가 방송을 하고 6월 4일에 임창희 도의원과의 대담을 올린 직후에 제가 우리 와이프의 이 기업 연수 원이 있는 충남 태안군에 제가 놀러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갔다 온 셈이죠. 그래, 휴가를 갔다 오니까 무려 90여 명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버리셨더군요. 도망간 90명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18만 7,805명에서 18만 7,722명으로 제 유튜브 구독자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늘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안경을 맞췄습니다. 새로 변색 안경으로. 이 밖에 나가면은 선글라스가 됐다가 안에 들어오면은 다시 일반 안경으로 되는 이런 안경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어디서 바꿨느냐? 안경 장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에게 이 수원페이 지역 화폐로 이 좋은 안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거 조환준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디냐 하면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 길에 122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은 이렇게 좋은 이 안경통하고, 요렇게 좋은 안경 닦개, 배기성이라고 적혀 있는 이 안경 닦개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조한준 사장님이 다 해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제 돈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안경 맞추실 일 있으시면 수원에서 우리 조한준 사장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 장인입니다. 대통령 정부의 인사 현황입니다. 참 즐거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한 6월 4일 날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니까 이제 6월 9일이니까 이제 한 6일 정도 흘렀네요. 6일 흘렀는데 우리 민주진영의 생각으로 한 6년 정도 흐른 것 같아. 정말 일 잘해. 야,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전 국회의원. 이분은 원래는 친이재명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를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두라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이 강훈식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의 우상호. 이 강훈식이 3선인데 우상호가 4선이거든요. 우상호가 들어갔다. 제가 김소월 강의에서 우상호 국회의원을 엄청 까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래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에 국회 비서로 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아주 잘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우리 와이프 이름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요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광수, 나머지 유덕현, 문진영, 하준경 이런 사람들은 별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다가 오광수 변호사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 뉴탐사의 강진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마저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률 고문이었대요. 따라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각종 사법 리스크를 이분이 다 헤쳐나갔던 거야. 따라서 18기 사법연수원 18기로서
어떻게 돼? 이재명 변호사의 든든한 동기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많은 걱정이 있는 거 압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오광수, 이런 식으로 특수통이다. 대륙아주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따라서 민정수석에서부터 검찰개혁을 물 건너가지 않겠나? 아닙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모두 단속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할까 안 할까를 항상 단속하면서 말 그대로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면 내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대선 후보 3인 사법검찰개혁 공약, 사법개혁 완수, 그 다음에 검찰개혁 완성, 이재명, 민생인권 친화적 궤도, 변호사 공공성 강화. 정보기구 효율화, 공수처 폐지, 이 두 개로 단일화를 이뤄왔잖아, 사실상. 여기는 공수처 더 강화하겠다. 국민들은 공수처 강화하겠다는 쪽에 1730만 표를 몰아줌으로써 당선시켰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전체회의 심사는 숙려하기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형사소송법 12일, 오는 금요일 날, 아니지, 오는 목요일 날 개정안, 당선 시에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3법, 공영방송 이사수 추천 권한 확대, 상법 개정안, 이거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죠. 이사 충실 및 의무 대상을 현행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을 3%로 제한한다. 그만큼 소액주주 제한을 더 풀어서 더욱더 소액주주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고법입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일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에 소추되지 않는다 해서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얘기한다. 따라서 기소와 재판을 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상 됐습니다. 권성도의가 지랄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윤석열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다음번 부장판사로서 다음번 대법관 임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 인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사에 따라서. 여러분, 권성도의가 난리 쳐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형사상의 소추라는 게 뭐냐? 형사재판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기소보다 넓은 개념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형사상 법적 책임 추궁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와 재판이에요. 기소와 재판을 모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여기에 뭐야? 이 김용태가 건방지게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헌법 84조 면죄부 누가 면죄한다 했나? 죄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재판을 5년간 중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김용태 니 개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권성도의하고 똑같이 놀려가고 있어 이 새끼. 34살밖에 안 된 새끼가. 자, 어떻게 돼? 한덕수 권한 없이 재판관 지명,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자, 보세요. 이완규 지명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헌법재판관 거론의 비판. 야, 누구가 이완규 재판관을 거론한 거는 뭔데, 그러면? 너거는 심지어 지명까지 했잖아. 국민의힘 이놈의 새끼들만 확만. 자, 여기 강유정,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전달한다. 카메라 4대에 추가를 설치하겠다. 브리핑을 할 때, 그리고 대변인이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할 때에 기자들은 이때까지 안 비춰줬습니다. 카메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자를 바로 비추겠다는 거예요.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대통령실, 인터넷망, 종이도 없어. 인수인계는커녕 다 없앴다. 2016년도에 제가 국회로 들어가니까 졌다고 그냥 싹 다 버리고 갔더라고. 그래, 저희들이 다시 살려내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 방 하나도 다시 살려내는 게 힘드는데 전체 다를 그렇게 꾸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로 9월 달에 빨리 옮겨가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옮겨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한일 정상 25분간 첫 통화 6월 9일 오늘 한일 이시바 시게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6월 여러분 언제요? 6월 7일 날 이재명 한미동맹 긴밀 협력, 이재명 G7 회의 간다, 정상외교 시동,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그 다음에 한미동맹 중요성 언급, 한미 관세 양국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 노력,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반미 초청, 그 다음에 한미동맹 다자회의, 양자 방문 등 신속한 만남 약속. 그런데 안철수하고 나경원이는 하루를 늦은 걸 가지고 무슨 한미동맹의 냉각기라는 둥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안철수 니는 발음도 어벙벙 해갖고 새끼야. 나경원이 니는 임마 니는 그냥 짜져 있어. 6년 동안 재판도 안 받은 주제에 누구 보고 진짜 난리를. 자, G7 여러분, G7의 전통적인 게 누굽니까? 이시바 시게루, 에마뉴엘 마크롱, 마크 카니에 캐나다 여러분, 그 다음에 프레드리 메르츠 독일이죠. 키어 스타머 총리 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그 다음에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옵서버 국가, 그 다음에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그 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죠. 이런 나라들 G7 플러스 4입니다. G7 플러스 4에 우리 한국이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윤석열은 아예 초청도 못 받았어요. 이때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세상에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킨다고 안철수하고 나경원이가 그딴 개소리를 해. 나쁜 놈 자식. 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 다음에 에마뉴엘 마크롱 방산 우주분야 협력, 태평양 안보 협력, 그 다음에 여기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유럽 안보 등 협력, 문화 우주 분야 협력,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을 견제한다. 독일 총리하고는요. 그 다음에 종전 후에 재건 프로젝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하고, 그 다음에 오커스 필러 2, 그 다음에 공급망 협력.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5개 나라와 인도까지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끼리의 어떤 오커스라고 하는 방위 협력이 있잖아.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거를 협력을 모색한다. 앤서니 엘버리지하고는. 그 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무역 활성화 핵심 광물의 협력입니다. 인도에서는
사실상 안 나는 광물이 없으니까요. 중국의 대체로서 가장 완벽한 아마 인도일 거예요. 자, 너무나 기쁜 소식. 전용기의 탑승 인원을 문재인 대통령 때 수준으로 하겠다. 즉 MBC를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KBS 뉴스의 보도입니다. 윤 흔적 착착 지워가는 이재명 정부. 오늘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 선거 때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재명 정부에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통령 경호처도 만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재명과 김혜경,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영부인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 박관천. 여러분. 박관천이 뭐야? 경호처 차장으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이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는 요 때를 그거 해가지고 관리비서관으로 다시 호출을 받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시계 믿든지 안 만들더라. 뭐 필요하냐 하더라. 이게 맞는 거지. 뭐 문재인 시계, 윤석열 시계 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 보세요. 목욕탕에서는 목욕만 해. 바나나 우유는 낭비야.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목욕탕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돈을 이정도 비서관이 안 챙겨주더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5,500원만 그 목욕탕 비만 주더래. 그 정도로 어디에 못 썼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정도 비서관입니다. 창원시에서 창원대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창원시에서 7급으로 기용돼서 결국에는 청와대 1급으로까지 올라갔던 사람. 신화죠, 신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이원익 정부 같은 이런 청렴함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시계는 만들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경호처는 오늘로써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꺼집니다.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경호처 얼마나 미웠습니까? 5명 전원을 대기 발령을 해가지고 김성후이를 비롯해서 모든 애들 다 대기 발령하고 새로 뽑겠다는 것도 모조리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참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담의 성공을 빕니다. 15일 날,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이겠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G7 회담에서 그걸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력이 어떠한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끄떡이는 함성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트럼프도 만나고 마크롱도 만나고 스타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나렌드라 모디도 만나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JD 벤스가 뭐라 그래서 왜 양복 안 입어서 이런 소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말이죠. 예. 이상, 6월 3일 이후로 처음 하는 방송, 예.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방송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에 처했던 이재명 정부를 다시금 살렸습니다.
서울고법 이재권 판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형사소송의 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 명문화 작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6월 12일 날 제가 즐거운 소식을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